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쪽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어떤 달달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한층 커진 연착륙 기대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발표된 고용 지표는 예상치로 웃돌기는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훈풍을 타고 그래도 코스닥 쪽 오늘 1% 넘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어떤 포인트 챙겨갈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자면요. 지난주에 발표된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대로 전미 자동차 노조와 홀리우드 타업 종료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 수는요, 19만 9천 개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사업 종료 효과로 자동차 업종에서 3만 개, 영화 업종에서 17,000개의 일자리가 추가가 되었고요. 또 실업률 또한 3.7%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또 노동시장이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시간당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또한 나란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라면 여전히 노동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 채권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0년물 채권 금리는 10bp가량 급등을 했고 또 나스닥 선물은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패드워치에서는 한때 75%까지 치솟았던 내년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40%대로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폭 또한 120bp에서 105bp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을 했죠.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요, 69.4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기대지수, 현재 여건지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또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1%로 지난달 4.5% 대비했을 때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또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자 하락폭으로만 볼 때는 2001년 10월 이후 거의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커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연착륙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 증시는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기술주, 음용주, 에너지, 산업과 같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장초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영향으로 국내 지수는 플러스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급 상황은 딱히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을 걷어들이면서 코스피 대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양시장,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요.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한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특별히 주목할 만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부착되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와이더 플래닛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와이더 플래닛 차트를 보시면은요, 2연상에 안착한 가운데 초록뱀 컴퍼니에서 사명을 변경한 종목이죠. 시티 프로퍼티가 관련주로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초록뱀 E&M에서 사명을 변경한 종목이죠. 시티 프로퍼티가 관련주로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초록뱀 E&M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은 T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TN 엔터테인먼트가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고요. 그리고 위지웍 스튜디오,
레몽레인과 같은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관련주들과 또 일부 그 컨텐츠 관련주들까지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은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남선, 알미, 우가 2년상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부국철강, 범양건영, 주연테크와 같은 이러한 그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정치인 관련주로 이미 시장에서 부각되었던 덕성 우선주와 또 태양금속 우선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과 방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장인 LIG 넥스원이 25% 현재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을 따라서 i3 시스템 그리고 소니드, 고용과 같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 보신다라면 큐리온트가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관련주에서 해저 히토류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 그러한 모멘텀으로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 또 CBDC 관련주 한네트가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보신다라면 더 미동과 로보티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통신장비 관련주인 에이스테크 보실 수가 있고 또 양자암호 관련주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엑스게이트가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그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좀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다시 블록버스터 위크가 돌아왔습니다. FOMC 일정과 또 소비자 물가지수, 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일정이 겹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연준의 금리 동결은 거의 확정적이지만요. 이번 비농업 일자리 수가 증가되거나 또 실업률 감소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뒤엎고 다소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 동결 전망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점도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이 금리 인하 예측에서 다소 앞서가고 있고 또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또 내년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과 또 기저효과가 모두 사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의 하방 경직성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죠. 지난 금요일에도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착륙 기대감을 키워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매크로가 다소 혼돈스럽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증시의 상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텨주는 미국 경기로 인해서 하방으로도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섹터별 순환매가 지속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정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FOMC 이후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또 추가적인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달달한 공략 섹터를 통해서 시원하게 뚫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자, 마스크를 평소에 잘 끼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가 지난 8일 호흡기 감염병 합동 대책반을 가동하기도 했는데요. 마스크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챙겨갈까요? 네, 정부에서는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8일이었죠.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합동 대책반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병상과 또 치료제 수급 상황 등을 매주 점검을 하고 또 일선 의료 현장에 진료 지침 보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마이코플라스마가 빠르게 확산 중인 중국에서도 지난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 처음으로 겨울철 학교 유행성 질병 예방 통제에 대해서
엄부 통지를 발표를 했고요. 유행성 질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과 통제 조치를 통해서 또 교사와 학생의 건강을 주문하라고 주문을 했고, 또 특히 마스크와 해열제와 같은 관련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라고 또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해열제 관련주들 그리고 메가이시스와 같은 호흡기 치료 관련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상태지만 마스크 관련주들은 현재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된 이후 제대로 시세가 나가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한 달 새 관련 환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합동 대책반을 운영할 정도로 확산 중인 마이크 플라스마 관련주, 아직도 제대로 된 시세를 주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착용을 권장하고 있는 마스크 관련주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못한 마스크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웰크론인데요. 동사는 고기능성 극세사 섬유를 이용한 섬유나 방위산업 관련 제조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산업용 섬유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마이크 플라스마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비축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또 마이크 플라스마 관련해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수혜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동사는 또한 우리 우크라이나에 방탄팔을 수출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고기능성 극세사 섬유 쪽에는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단기 이평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이 윗꼬리 매물대를 소화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1차 목표가 4,500원 제시해드리고 순절가는 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크 관련주로 웰크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5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폐렴 확진자 수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수익이 확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엑스게이트 먼저 볼게요. 3거래일 만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오늘 7,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엑스게이트는 본방송을 통해서 혹은 저녁방송을 통해서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박스권 하단을 보자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매수하고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될 때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의 이슈는 IBM에서 차세대 양자 프로세서 출시 소식이 나오면서 엑스게이트가 양자 테마 쪽에서 지금 현재 대장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차트를 보신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매수를 하고, 또 그리고 상승했을 때 이 지금 저항권이죠. 이 7,200원, 300원 부분의 수익을 챙기고 항상 그러한 흐름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암호 테마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엑스게이트 가능하다. 지금은 수익을 챙길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도중에도 상승 탄력이 높아지면서 7,000원을 돌파해냈습니다. 지금 자리에선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까요? K옥션 1차 목표가를 단기간에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요. 단기 과열 이슈에도 불구하고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봐도 좋을까요? 제가 STO 관련주들은 이제 시세를 시작하는 테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K옥션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STO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연평균 23%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STO 일정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에 서울 럭셔니 블루 토큰 증권 청약이 있고요. 또 12월 25일에는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 토큰 증권 매매 거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내 혁신금융심사본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최종 승인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STO 관련주 같은 경우는 K옥션도 반복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대장이었다가 또 K옥션이 대장이었다가 대장주와 후발주를 번갈아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K옥션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좀 눌러준다라면 볼 수 있고요. 지지라인을 보신다라면 차트상 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수익 챙겨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5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라인 6,000원 참고하면서 재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 덕분에 월요일부터 참 달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과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